소란 벌어진 전대, 결국 확대 해명. 네, 김두관 후보가요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께서 저보고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반대 목소리도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까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탄핵이 우선이니까 당내 다른 목소리는 필요 없다. 이거는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여당도 야당도 모두 일부 이 지지층들의 어떤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 일부 당원들이 보시는 것처럼 김두관 후보한테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이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뭐 유신 체제와 지금 당 상황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하자 이거에 대해 항의,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전대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전반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아 보여요. 근데 저는 김두관 후보께서 과거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때 이런 목소리들을 제대로 내셨는가를 좀 되짚어 보면 그러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본인이 가져갈 만한 어떤 룸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를테면 반명 전선에 계신 혹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구를 좀 하기 위해서 저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일관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가 좀 붙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좀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 90% 이상 이재명 대표에게 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윤석열 이 대통령 체제에서의 반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상대방,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상대방 두목을 처리하면 상대방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수장, 뭐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화를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조다 보니까 그 구조 속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야당 대표를 향해서 검찰 권력을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얘기했던 정치 보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정치 보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12달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주변을 탈탈 털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지금 2년 넘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정국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상대방 부인까지 계속해서 탈탈 털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의 수장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것이 상대방의 분열을 촉진시켜서 결국 자신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을 막기 위한 지지자들의 어떤 열성 이런 것들은 더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조 속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전당대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비판들이 좀 난무하는데 저는 오히려 김두관 후보께서 이렇게 뭐 전체주의다 이런 식의 비판이 아니라 이 개혁 성향의 이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지금처럼 온라인 에티켓 문화 자체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국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꼭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제대로 된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공론장 을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여는 어떤 제도적 방안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의 안 좋은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저 모습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옮겨질 수 있는 당대표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안을 낸다면 훨씬 더 좋은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9대명이다. 9대명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90%대 지지율로 대표가 되는 이재명, 이걸 줄임말이 9대명입니다. 이런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민 최고위원님, 김두관 후보가 전체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얻어갈 거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문제는 이런 김두관 후보의 발언이 어떤 반향이나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이제 제1야당으로서 가장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대표였던 그리고 앞으로 뭐 지난번 대선 주자기도 했었고 아마 뭐 차기 대권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힘을 한 번 더 밀어주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총선 때도 보면 정부 지원론이 있고 정부 견제론이 있듯이 이제 좀 싸워야 되는 국면에서는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결국에는 제1야당으로서 좀 전투력 있게 윤석열 정권과 여당과 좀 싸워줘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재신임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김두관 후보의 발언들이 일견 뭐 타당한 부분도 있고 고민해볼 지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에서 이동학 전 최후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과연 이런 노선을 걸어왔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하나 있을 거고 결국에 이 반명 노선을 타서 어떤 정치적 자산을 얻겠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정부 여당과 투쟁해야 하는 제1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인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두관 후보의 발언을 둘러싸고 이 당 내부의 갈등이 점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들과의 차이만큼 크겠습니까? 총구는 밖으로 향합시다, 여러분. 네, 총구는 밖으로 향합시다, 여러분. 전주혜 의원님, 저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내에 좀 통합을 해서 가자 이렇게 수습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김두관 후보에 대한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후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나온 이유는 사실 이재명 후보와의 각을 세우고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두관 후보가 나오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그냥 이재명 후보 혼자 그냥 단독 출마해서 당선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까지 갈 뻔하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김두관 후보가 나와주는 바람에 그나마 모양새는 경선을 치르는 뭐 오히려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해준 것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의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나온 이상 당연히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포스트 이재명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나무 숲은 못 보고 지금 나무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빠르면은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중교사 사건이 선고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1심의 확정 판결과는 다릅니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순간 민심의 항변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은 생각해야 될 때 그래도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두관 후보가 나서주고 김두관 후보가 나올 거는 그러면 당내 화합을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인의 어떠한 그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는 이러한 그러한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당연히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앵커가 물어보신 그 총구라는 건 결국은 나를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국민의힘이나 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주면 좋지 않겠냐. 당연히 그런 의미로 한 것이겠죠. 이재명 후보 말씀드린 대로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 이렇게 말은 했는데 최고위원 후보들은 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계속 김두관 후보를 비판하면서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 정권 끝장내겠습니다. 이명박 감옥을 보냈던 물론 저도 감옥에 갔지만요. 그 결기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김두관 후보께서 부산에서 분열적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김두관 후보께 요구합니다. 그 말씀 처리하시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열적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부산 엑스포를 누가 망쳤습니까? 보일경 메가시티를 누가 망쳤습니까? 적어도 저들의 프레임에 휘둘리지는 맙시다. 알고 비판해 주십시오. 당을 비판하고 지도부를 비판하고 당원을 비판하고 개딸이라고 비하하고 사당화됐다고 잘못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 분명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김병준을 최고위원으로 모아서 이재명 국군 동물권자 만들읍시다. 네. 일부 강성 지지층의 비판 발언을 두고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김두관 후보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 본인의 SNS에요.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면 좌표를 찍고 수박 깨기를 한다. 문자 폭탄을 돌린다. 자, 진짜 당내 분열은 다양한 목소리를 받고 배타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신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김두관 후보의 저 발언 그리고 이 최고위원들의 어떤 저런 모습들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김두관 후보의 입장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이전에 이 전당대회 이전에 민주당에서 저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수면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라도 이렇게 발언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소수지만 그래도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들을 표출하고 또 당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려되는 거는 지금 최고위원들 모두가 친명 일색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그 옹호 목소리들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최고위원들 모두가 오로지 이재명만을 수호하는 또 옹호하는 그런 지도부의 목소리가 나올 때 과연 일반적인 국민들 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저것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저는 굉장히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김두관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다 인식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당이 어떻게 일부라도 좀 포용하고 수용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